부산항에 정박했던 러시아 화물선에선 다행히 추가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관심과 대처를 소홀히 하면 언제 어디서든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각에도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0시 기준 발생 현황을 보니까요. 네. 어제 발생한 환자 총수는 39명. 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격리 해제 환자가 200명 가까이 됐어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러니까 지난 24일 기준의 격리 해제 환자가 44명인데 네. 이제 어제 격리 해제 환자가 198명으로 이제 크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의학적 소견,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 그 다음에 PCR 검사라고 그래서 그 유전자 증폭 검사, 이 두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 그때야 이제 격리 해제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상당히 너무 그 현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과도 맞지 않고 너무 엄격하다. 이것이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엄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예. 지금처럼 환자가 특정 지역에서 꾸준히 나올 때는 이게 의료진에게 상당히 큰 그 압박을 줄 수 있고 네. 병상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이것을 이제 방역 당국이 받아들여서 어제부터 적용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격리 해제 환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정부가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일단 환자가 계속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또 치료 병상을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어저께 발표한 것을 보면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면 예. 병상 부담의 3분의 1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병상이 100개 정도가 필요하다면 예.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28일쯤 됩니다. 네. 28일쯤 되는데 그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면 13일로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게 되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병상의 압박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우선 음압병상으로 입원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최초에 그 사람의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빠질 건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정하게 되면 예. 이 확진자들 가운데 중증이 아닌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전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쉽게 그 기준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 병상의 압박은 조금 다소 줄지 않을까. 그런데 네.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이제 그 이 코로나19의 예측 불가능성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확진, 재양성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걱정만 걷어버린다면 그 기준 해제, 그러니까 격리 해제 기준의 완화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요즘에 환자 수가 매일 한 30명에서 4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근데 깜깜이 환자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10명을 넘은 것 같은데요. 깜깜이 환자,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면 통제 가능 범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깜깜이 환자는 정부가 통제 가능하다고 발표한 그 비율은 5%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11.5%까지 올랐습니다. 예. 근데 11.5%까지 오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 한 열흘 사이에 예. 한 8% 수준에서 11.5%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예. 깜깜이 환자가 무서운 것은 이 사람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또 어떻게 감염을 시킬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나 추적이 어렵게 되고 네. 그만큼 많은 방역 인력이 한 사람에게 투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진의 숫자라든가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환자마다 이렇게 깜깜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거의 7%에서 11%를 넘었으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깜깜이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유입 확진 환자 있지 않습니까? 네.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요. 정부 대책의 효과를 좀 잘 못 보나 봐요. 23일부터 대책이 나왔죠. 네. 이제 특히 이제 국가를 지정한 것은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두 나라는 이제 비자 발급이나 그 항공편 이용을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는데 네. 어제 이제 12명이 있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의 유입
접수된 나라를 보니까 미주가 1명이고요. 네. 카자흐스탄이 7명이고요. 예. 방글라데시가 1명, 아랍에미리트가 1명, 파키스탄 1명, 필리핀 1명.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제재하기로 했던 두 나라는 2명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처음에 두 나라를 꼭 집어서 그 입국 절차를 강화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 예. 이것은 두 나라에 국한해서는 좀 힘들 것이고 어. 좀 유연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극동 지방, 예.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 나라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항에서도 보듯이 러시아 예.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지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고 좀 강화되게 네, 좀 더 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그런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뭐 방역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이 입국한다는 것이요. 예. 우리나라 거의 모든 나라가 입국 금지를 했지만 우리는 입국 금지를 안 한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기에는 입국하는 사람의 거의 절대 다수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입국 금지를 시킨다는 게 이제 말이 되지 않고 예. 우리는 K 방역의 기조는 열린 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한 통제는 쓰지 않겠다는 방침을 썼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제거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정부가 또 추가 대책 마련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대규모 집단 감염, 그러니까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태원 클럽 같은 그런 대규모 집단 감염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네. 소규모 감염이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만 드리면 금방 아시겠지만 네. 뭐 교회 소모임, 방문 판매 업체, 예. 뭐 탁구장, 예. 요양시설, 또 화물선, 동호회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주 신규 확진자가 634명인데 이 가운데 딱 절반 316명이 집단 감염입니다. 예, 집단 감염이라는 것은 이제 연결고리가 다변화되는 것이죠. 네, 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이 한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네, 이 연결고리가 접촉자를 통해서 확산되는 양상. 그러니까 리치웨이 같은 경우도 200명이 넘었는데요. 직접 방문자는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네, 4분의 3은 다 N차 감염이거든요. 이게 집단 감염의 무서운 점이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코로나19의 특성이 있고요. 네. 무증상 감염이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아주 빠른 속도로 N차 감염으로 퍼져나가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깜깜이까지 겹쳐지게 되면 예, 그 사람의 감염 원인을 찾는 동안 이미 이 3, 4차 감염은 퍼져나가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네, 이거 것이죠. 방역 당국이 매주 이제 일요일 회의를 열고서 이제 2주간에 어떻게 이제 확진 환자가 나왔고 네. 또 그 비율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최근에는 추적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 러시아 이 선박 감염 거기 상당히 걱정스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또 환자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은 다 조사했는데 추가 감염은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걱정했던 이유는 그쪽 러시아 당국에서 예. 방역 당국에서 사실은 선장이 일주일 전에 증상이 나타나서 하선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확진이 됐다는 얘기를 우리 당국에 알려주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그 선박 측에서도 배 안에 유증상자가 3명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을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이른바 전자검역으로 정박을 해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 하역 노동자들은 올라가서 한나절 이상 일을 했고 예. 그러면서 러시아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네. 그런데 러시아 선원 가운데 17명이 확진을 받았고 예.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하역 노동자들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배가 두 척 아닙니까? 네. 그 두 척에 그 관계되는 그 관계자를 163명으로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 저는 음성은 나왔습니다. 네. 일단 크게 번질 위험성은 가라앉았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항공 검역보다는 근데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게 이 항만 검역이었는데 네.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선원들 잘 검역 관리 잘해야겠다. 그래서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내놨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을 다 승선 검역하겠다. 예. 그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문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의 선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이 이제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선 그 승선 검역의 문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많은 배들을 다 일일이 승선해서 검역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예. 하나는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원은 항공기 승무원과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아. 이 사람들은 격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뭐 하선을 해서 나갈 때 이제 우리 육지로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의 검역 단계를 밟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전수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발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그 서류만 작성을 하면 하선해서 육지에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아. 물론 돌아다닐 때 조건은 있죠. 예. 그 선박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선박회사가 지정한 숙소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예.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선원들 가운데 이 지침을 어기고 뭐 술집 같은 그럴 곳을 수 다니는 있죠. 사람들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하선 예. 우리나라에서 그 배에서 내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예. 배를 내리는 선원이 있다 하면 예. 반드시 검사를 하고 그래야죠. 검사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 기간을 둬야 된다. 네. 이런 그 보완점들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 관리요. 자,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굉장히 시급해졌습니다. 과거 보면은 싱가포르도 방역을 잘 했다가 이 외국인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네. 확 번졌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자, 이 사업장 점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요? 심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이 493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34% 167개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뭐 기숙사나 공용시설의 밀집도, 그러니까 밀집도가 너무 조밀하다는 거. 예. 그다음에 위생관리나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업체들도 보면 대개 제조업체나 농축산업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 항목에서 적발이 됐냐면 발열 검사를 안 한 곳, 이것이 제일 많았고요. 네. 환기 소독용품을 비치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청결도가 떨어진다거나 예. 방역 소독을 하지 않았다거나 과밀한 이런 상태 예.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렸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당신들은 얼마나 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 예. 회사에서는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요. 발열 검사를 하지 않는 업소가 604개나 됐습니다. 발열 검사를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소독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324개. 네.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지 않게 하는 네. 곳이 160개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데요, 노동자들이 정말?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접 단속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데 예. 싱가포르는 사실은 아시아에서 대만과 함께 방역을 가장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도 개학을 했었는데 예. 그러자마자 외국인 노동자, 싱가포르는 20만 병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집단 발생을 하면서 하루에 발생 1,000명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그리고요, 이제 교회 소모임 감염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서울 왕성교회 확진자가 앞서 이제 14명이라고 했는데 15명까지 지금 늘었다고 합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그 하루 예배 참석한 사람만 1,700명이라고 하거든요. 1,700 그러니까 교회는 상당히 지금까지 이제 이 정도 10명 이상 확진 환자가 나온 교회 가운데는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예. 명성교회나 이런 곳은 한두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역시 여기도 예배보다는 성가대와 MT에서 주로 감염이 됐습니다. 아, 15명, 지금 3명이 추가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조사한 바로 12명 가운데 성가대에서 3명이 감염이 됐고 이제 MT를 그 지난 19일, 20일 대부도에 갔다 왔는데 20명이 참가했는데 8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절반이네요. 예. 네, 예배는 1명만 감염된 것으로 지금 12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 확진된 분 가운데 한 분이 이대 부고의 여선생님입니다. 아. 지금 이대 부고가 등교 수업이 중지가 됐고요. 예. 지금 이 교회는 이제 규모가 크니까 교회도 있고 또 부설 어린이집도 있고 예. 학교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 교회 소모임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재복 기자가 설명했듯이 이 성가대, MT 다녀올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서울 도심 호텔 사우나에서도 또
직원 한 명이 감염이 됐어요. 네, 포 시즌즈 호텔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 그 광화문에 있는 그 꽤 큰 5성급 큰 아, 호텔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호텔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8층, 9층이 그 헬스 클럽하고 그 사우나가 같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일하는 직원이 확진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상 나타나기 이틀 전까지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일 출근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네. 출근을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동선이라든가 또 뭐 그 접촉자 같은 건 이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 호텔 측에서는 하루에 2번씩 모든 종사자들에게 발열 체크를 했고 아. 이 확진 직원은 아무 증상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또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지 예. 그리고 사우나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운영했는지를 조사해 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가 있었어요. 최근에 네. 그 자동차 그 동호회 집단 감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야외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야외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감염이 된 겁니까? 그 최초에 야외에서 10명이 만났는데 그 가운데 4명이 이제 확진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접촉자 1명이 감염이 돼서 네네, 네.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했었죠. 그렇죠. 예. 확 트인 한강에서 자동차 모임을 가졌는데 예. 거기서 어떻게 확진이 되느냐 예, 예. 알고 봤더니 일주일 전에 모이기 일주일 전부터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회동을 했습니다. 아, 같이 그렇군요. 주점도 다니고 예, 음식점도 예. 다니고 아. 그 가운데 특히 6월 8일에 있었던 음식점 회동에는 이 동호 회원 가운데 확진된 4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감염이 시작됐고 물론 애초 초발 환자가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그때부터 꾸준하게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된 것이 아닌가 현재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